이제 리서치 애널리스트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묻습니다.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헤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돈 많이 받지 않느냐. 그렇죠? 요새 이제 돈이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돈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별거 아닌 사람도 있고 그래요. 네? 세상은 이제 프로페셔널, 이게 지금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스페셜리스트의 세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심해질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사회적인 경향이 많아서 지니 개수라고 빈부격차를 표현하는 지수가 우리나라는 거의 사회주의에 가까운, 우리나라보다 빈부격차가 미국이나 중국이 훨씬 커요. 그래서 중국은 공산주의를 표방한 자본주의인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자본주의를 표방한 사회주의 국가예요. 남이 좀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래서 남이 좀 월급 좀 많이 받으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게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서치 안에서도 이제 이 빈부격차가 리서치 안에 있는 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그건 이제 헤드만 알고 있는 거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쟤도 모르고. 그것도 어떤 사람은 뭐 대신에 빨리 은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 돈 많이 벌었고 딱 은퇴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연 근데 뭐 실제로 뭐 애널리스트 수명이 짧다 내지는 뭐 펀드 매니저가 굉장히 수명이 짧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특별히 애널리스트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거고, 과거엔 트렌드가 그랬고 앞으로는 점점 그 전문가들이 오래 일하는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것 같아요. 일 많이 하느냐? 일은 많이 합니다. 요거는 이제 좀 철학의 차이인데, 이따가 애널리스트의 하루라는 짧은 동영상이 있어요. 우리가 만든. 보시면 이제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볼 수 있어요. 일은 많이 해요. 근데 뭐 성공하려면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지론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또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근데 왜 애널리스트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앞에 서 있는 이게 안경을 이제 바꾸기 전에 사진이라서 꼭 공항에 이미그레이션 가면 꼭 거기 세관원 저기 이미그레이션 자꾸 쳐다봐. 안경이 바뀌어가지고. 이 사진이 조금 잘 나온 것 같아서 그냥 밀고 있는 사진. 모든 언론에 나오고 있는 사진입니다. 전 86년에 동양인권에 입사했고 90년에 리서치로 들어와서 현재 21년째 하고 있는데, 전 별로 듣기 좋아하는 소리 아닌데 하여튼 현재는 증권업계에서 가장 오래 애널리스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증권시장을 표현하는 게 이제 저기 보시면 케이오스. 오늘 같은 경우 그런 걸 아주 정명하게 드러내 주잖아요. 그죠? 도대체 이게 이 밸류에이션의 본질이 뭐냐? 막 증권시장이 하루에 막 5%씩, 오늘 일본은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 이상 폭락을 했죠. 불과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랩 때문에 막 못 사고 난리 치다가 지금 이제 랩 들어간 사람들이 막 시름시름 앓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 혼돈의 세상이에요. 금융시장이라는 데. 근데 사실은 금융시장만 그런 건 아니죠. 팻 테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저희가 확률 공부할 때 이렇게 이제 이게 C여야 되는데 블랙스완 같은 일이 생겨가지고 팻 테일이 생겨버리잖아요. 그죠?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막 생긴다고, 금융시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뭐 그에 따라서 발라틸러도 생기고 어떨 때는 뭐 랜덤워크라고,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도대체 증권시장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 시장에서 어떻게 서바이브 하느냐. 이제 저는 지금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회사에 있는 후배들에게도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26년의 증권 생활을 하고 20년 이상의 애널리스트 생활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리고 제가 계속 지금도 이렇게 이제 즐겨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오직 재밌으면 아들 보고 하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열정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미쳐서 하는. 이게 저는 이제 안도현 시인의 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네가 누구에게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따뜻했던 적이 있느냐. 그래서 연탄재가 이렇게 하얗게 재가 되기 전에 뜨거운. 그게 이제 뜨거움이라는 게, 우리 사장님이 요새 하시는 말씀이 요즘 젊은이들은 좀 덜 뜨거운 것 같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좀 다른 방식으로 뜨겁겠지. 열정이 있죠. 욕심도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챌린징 하는. 그죠? 누군지 알죠? 이 사람은.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사이클 선수. 23살인가에 세계 사이클 선수
챔피언 됐다가 96년대 고환암 걸려가지고 거의 그게 암이 폐하고 뇌까지 갔는데 이 사람 뇌까지 잘라냈잖아. 뇌를 잘라내도 괜찮은 모양이에요. 그죠? 그 폐도 잘라내고 했는데 결국은 다시 복귀해서 아시는 대로 2001년부터인가 7년 연속 세계 사이클 도전 정신으로. 그래서 열정과 도전. 이게 또 동양 그룹의 또 이게 사원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면 증권시장에서 이게 제리와 톰인데, 그죠?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제리는. 열심히 도망 다녀야 돼. 이 증권시장에 인비저블 악마가 있거든요. 걔네가 우리를 막 파멸시키려고 한다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융시장의 속성인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공부 열심히 하자. 우리 회사에 RA 리서치 열심히 재밌는 사진을 찾아왔네요. 강아지도 공부하는데, 그죠? 저도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게 USA, PX, 차이나, 노스코리아, 두바이, 이집트, 리비아 이게 다 작년에 세상에 우린 전 글로벌리 골칫거리를 던져준 나라들인데 이 나라를 이해하려면 결국 이제 이 랭귀지, 영어를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영어입니다. 랭귀지. 제가 보면 이제 영어 이렇게 테스트, 어저께도 제가 사실은 그 애널리스트 한 명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반드시 물어봐요. 지금까지 했던 걸 영어로 다시 한번 해봐라. 되게 잘, 영어 실력 물어볼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늘 얘기할 때 영어로 말할 걸 대비해서 한국말을 하는 인터뷰 중에 너무 어려운 말 해놓으면 그 영어로 다시 해봐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죠? 어저께 그 친구 막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석희 씨는, 그죠? 냉철한 논리, 그죠? 로직 싸움이거든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증권시장의 어떻게 보면 서바이벌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제 굉장히 엔조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2001년도 9.11 테러 터지고 나서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주장해가지고 언론에서 한번 되게 유명해졌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장기 상승 출현돼서 끊임없이 이제 매수를 주장했었는데 거기에는 로직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감이나 뭐 이렇게 뭐가 인사이트가 온 게 아니라 그 상황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로직과 데이터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논리. 또 하나는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배짱도 챌린지 도전 정신도 필요하면서 또 이 사람이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대단한 글을 써대는 저 개인 좋아하는 작가인데 베르나르 베르베르 그죠? 개미라는 상상력, 크리에이티비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제 아들에게도 얘기하고. 저는 옛날에 제 아들에게 책을 읽히려고 아들이 읽을 책을 제가 샀어요. 사서 다 읽은 다음에 아들을 줬어요. 중학교 때부터. 단 세계 명작 종집이 아닌 거. 그 얘가 도무지 인터넷에 찾아볼 수 없는 책을 사서 읽어보고 좋은 책을 주면 얘가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책을 계속 읽게 만들어서 나중에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아빠한테 고맙다. 아빠 참 고마웠습니다. 왜냐면 아빠가 이렇게 책을 계속 읽게 해줘서 그게 이제 본인의 어떤 이 좀 인텔리전스를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100권의 책은 읽어야 된다. 제가 이제 젊을 때부터 리서치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여튼 1년에 100권의 책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건 뭐 다 올려준다고 하셨죠. 그죠? 제 사이트에.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Q&A를 보내줘서 Q&A를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내줬던 Q&A를 미리 답을 다 갖고 왔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질문하세요.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한 적합한 역량과 적성은 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당연한 분석력, 논리력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애널리스트가 애널리스트의 말에 분석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꼼꼼함, 집중력.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 체력이에요. 체력. 애널리스트 뽑을 때 물어봅니다. 체력 좋냐?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당연하지만 요새는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은 뭐 다 파워포인트 정도는 귀신같이 다룰 수 있으면 아주 좋겠죠. 엑셀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저처럼 이렇게 서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 잘해야 돼요.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니까. 영어 안 되면 꽝이에요. 네?
글로벌리 한국하고 일본이 가장 불행한 민족인데 영어를 배우기 가장 어려운 문법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유럽에서는 영어를 제일 못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헝가리. 걔네가 한국하고 똑같은 문법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게 영어가 안 돼. 대신에 영어 좀 잘하면 대단한 본인의 경쟁력이 됩니다. 제가 이제 한 2주 전에도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갔다 왔는데 한 5일 동안에 거기 보면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다 다녀보면 오피셜 랭귀지는 조만한 회사도 다 영어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학생들이 들어올 때 뭐 토익 점수는 열심히 신경 써서 요즘은 뭐 토익도 기본적으로 막 900 아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스피킹은 좀 다른 거니까. 제 아들한테도 제가 뭐 끊임없이 영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물어보시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보면은 뭐 CFA, CPA 뭐 이런 CFA 따갖고 들어오는 학생들도 요새 있더라고요. 근데 뭐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증권 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투자상담사, 재무위험관리사. 제가 이제 면접하잖아요, 그죠? 증권회사 옛날에 지원하는 거 보면 웬만하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요새 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새 증권회사 직원들이 따기 힘들다고 학생들이 하도 따대니까. 그래서 근데 또 없으면 내가 왜 증권회사 오겠다는 애가 이런 것도 준비 안 했을까? 이런 또 생각이 또 들어요. 사람이니까. 있으면 좀 분명히 플러스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도 없는 학생이 가끔 있어요. 물어봐. 너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럼 너를 한번 표현해봐라. 네가 이런 거 안 따고 뭘 했는지. 그런데 그런 얘기 못하면 이제 결과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남 하는 만큼 따면 좋겠죠.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하고 싶다면. 어떤 면접 과정을 거치느냐. 저희 회사는 이제 또 세계 회사마다 비슷합니다만은 저희 서류 전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최근에 면접 방식을 뭐 다면 심층 면접 형태로 바꿔서 회사들마다 요새는 좀 다양한 형태로 이 면접의 형태를 좀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보시면 역량 면접, PT 면접, 뭐 집단 과제 면접해서 이거는 뭐 요새는 놀랍게도 뭐 이런 오늘 했던 내용도 인터넷으로 이제 공유가 되고 오늘 안 온 학생들도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의 내용을 공유하겠지만 요새는 막 인터뷰에 금방 했던 내용이 막 좀 있다가 바로 한 10분 있다가 막 인터넷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야 너는 경쟁자한테 왜 알려주냐 했더니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무슨 뭘 도토리를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중요하다고 막 거기에 인생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면접이 회사별로 다 있어서 뭐 인터넷상으로 보시는 건 별로 어려운 일 아니고 이 중에 이제 제가 아마 올 4월이나 내년 10월 또 내년 몇 학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저는 임원 면접에서 저를 만나게 됩니다. 얼굴 잘 받았다가 혹시 동양에 지원하시면 끝까지 잘 들은 학생 기억하고 있다가 플러스 점수 드릴게요. 채용 계획. 저희 회사는 물어보니까 인사팀에 4월에 10월쯤에 뽑는다. 또 저희 리서치 센터는 저희가 가장 공격적으로 애널리스트 RA를 뽑고 있는 회사인데 한 반기에 한 3명, 5명 정도를 뽑을 기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올 3월, 4월에도 아마 한 5명 정도, 많이 적게 3명 정도. 그게 아마 증권업계 최대 규모일 겁니다. RA로는. 내년에 또 하반기에도 이렇게 뽑을 기회를 갖고 있고 RA를 계속 뽑아서 이제 양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많이 받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받아요. 얼마나 많이 받느냐.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받는 친구도 있고, 별거 아니네 이런 친구도 있고. 이제 점점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성과급이고 조금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도 증권업계 금융시장에는 유일하게 애널리스트 마켓이 형성되어 있어요. 회사별로. 그래서 조금 회사 간의 교류가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 대비 마켓 프라이스가 좀 올라가는 헤드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진행되고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좋은 거겠죠. 그래서 뭐 요새 애널리스트 전성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 비전공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상경결에서 많이 오는데 뭐 비전공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대 안 나와도 되느냐 당연하죠 되죠. 요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코노미스트가 되려면 이건 경제학과 나와야 돼요. 그죠? 뭐 저기 다른 과 나와가지고 하면 좀 폼이 안 나잖아요. 그죠? 경제과 나온 학생이 이코노미스트 해야. 나머지는 전문과 전혀 관계없고, 우리 회사에도 보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이 대학교에서의 그 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업무는 아까 뭐 이런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슬라이드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일들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전망은 당연히 뭐 하여튼 자본시장이 발전하면서 애널리스트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금융시장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다른 나라의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이 글로벌 리더가 경쟁하는 기업이 있는데, 아직은 금융시장은 너무 작아서 우리 그 금융위원회에서도 증권회사를 키우고 IB를 크게 키우고 막 이런 금융시장을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종사하는 금융기관들, 종사자들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제 판단에는 앞으로 가장 한국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산업은 금융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건 뭐 반드시 애널리스트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금융산업에는 대단한 기회가 있는 거죠. 인버스먼트 뱅킹, 그죠? 프랍 트레이딩, 모든 부문에서 대단한 기회가 앞으로도 있다. 우리나라 이제 헤지 펀드도 들어오고, 그죠? 그런 것들, 디리버티브 마켓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거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로 한다고. 그게 돼 한국이 이제 이 이머징의 디벨로퍼 살짝 들어왔는데, 제대로 된 디벨로퍼로 가려면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시장의 발전을 담보하는 겁니다. 영어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물어봤는데 절대적이죠. 우리들의 하루는 이게 보니까 RA의 하루 같아. 네? 새벽에 나오고 밤늦게 가는 RA들. 자료 만든 거, 왜 밤새 자료 만들기도 하거든요. 아침에 배포가 됩니다. 아침에 모닝 미팅이 매일 있어요. 아침 8시 반부터 업무 시작하고, 저희 이제 몇 거 안 되네요. 학생 그 회사 그 이거 안 하면 녹음 안 되는 거 아니죠? 상관없죠. 그래서 고객들을 위해서 지점 세미나도 하고, 또 이렇게 기관 세미나도 이렇게 하고요. 우리 회사 철강 베스트 애널리스트 박기현 부장. 그리고 이제 회사 영업 직원들 상대로 저희가 교육도 트레이닝 받고, 교육도, 또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합니다. 또는 우리 이 교육 내용을 VOD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인터넷에 올려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사실 야근을 합니다. 11시 반에 퇴근한다고 딱 적어놓고 저기 우리 아래 애들이 저한테 약간 좀 열심히 일한다는 걸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